이런 의미로 이해해도 되든지 박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허하다, 기력이 없다. 같은 의미일까요? 같은 의미인가요?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으로도 봐도 그렇고 일단 뭐 피곤하다라든가 기력이 없다라든가 허하다는 게 같은 의미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앞에 항상 단서가 붙는 경우가 문제예요. 오. 아무 이유 없이 혹은 요즘 들어서 근래 이제 네. 이런 표현이 붙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안 하던 등산을 뭐 4시간 동안 했더니 피곤하다 이런 건 당연한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 뭐 감기로 한 2주 앓았더니 너무 요즘에 몸이 허해졌다 이런 건 당연한 건데 당연하죠. 네. 예, 특별히 그럴 만한 소인이 없는데도 이런 걸 느낀다면 이제 만성 피로 증상을 그 단계에 접어든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단계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현대인들은 아무래도 이 육체적인 피로도 피로지만 이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 피로가 또 클 거예요. 맞아요. 우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네. 피곤해요. 사례자도 이게 최근 스트레스 받은 직후에 네. 겪은 후에 몸이 더 무겁고 체력도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많이 필요하신가 봐요. 박 원장님, 네.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게 그 어떤 반응이 발생합니까? 네, 스트레스라는 게 굉장히 이제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그 상황을 대처하기 쉽게 몸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즉각적으로는 이제 신경계를 통해서 조절하는 교감신경 증상들이 생기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코티솔이라고 부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데요. 스트레스 코티솔. 상황을 네. 잘 적응하게 만드는 호르몬인데 네. 이 호르몬이 혈관을 통해서 분비되기 때문에 이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겠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 딱 생겼을 때 즉시 반응을 하는 거는 신경계를 통해서 반응을 하는 거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천천히 몸에 변화를 주는 거는 호르몬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반드시 이제 코티솔이 분비가 되는데 이 코티솔의 역할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일단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그다음에 면역력을 좀 저하시키는 일부러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요. 요즘 왜냐하면 면역력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을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면역력을 일단 제한을 하고 나머지를 전부 그걸 이겨내는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 오래되면 장기적으로 면역력 저하를 동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몸에서 혈당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먹는 게 잘 안 되고 잠이 잘 안 오고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를 처음 받았을 때에는 초기에는 반복되더라도 이제 경고 단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겨내야겠다. 이겨내야 되겠다. 코티솔이 적절히 분비되고 끝나면 돌아오고 이런 게 되는 단계고요. 그런데도 그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다음엔 저항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매번 분비했다 거둬들였다 분비했다 거둬들였다 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네. 늘 분비를 해놓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늘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늘 소화가 안 되고 늘 감염이 잘 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안 좋은 거네요. 이 코티솔 자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 그렇죠. 원래는 좋은 역할을 하는 아이인데 얘가 스트레스를 이제 받게 되면 만성적으로 있게 되는 만성적으로 거죠. 있으면. 그리고 이제 그 단계에도 몸이 치료가 안 되면 이제 고갈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 아유 저런. 그래서 이제 코티솔 분비가 아예 안 되면서 네. 그 너무 많이 분비될 때하고 분비가 안 될 때하고 둘 다 신기하게도 몸에는 비슷하게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현상.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뭐 면역력이 떨어진다,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언급은 해주셨잖아요. 사례자분도 그렇잖아요. 네, 이 호르몬 분비가 이상해진다면 어떤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을까요? 피로를 넘어서서 더 다른 방향이 또 나오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코티솔이라는 거는 혈관을 통해서 분비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다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크게 말하면 결국은 소화력이나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그 힘으로 스트레스를 이겨내게 만드는 작용인데 그걸 이제 기능별로 좀 나눠보면 일단 첫 번째로 점막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점막이라는 거는 우리 신체 부위 중에 촉촉한 부위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안구 점막, 눈이라든가 코 속, 그다음에 입 속 이런 데도 다 점막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위장, 십이지장, 뭐 식도 혹은 대장, 소장, 항문까지 전부 점막들이 있는데 이 점막은 늘 촉촉해야지 몸이 건강한 상태거든요. 요게 이제 마르기 시작하면서 몸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이외에 이제 또 유명한 게 비만, 특히 배에만 살이 붙는 중심성 비만을 동반하기 쉽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피로라든가 독특하게 이제 오후에 4시, 5시쯤이 되면 굉장히 피로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 그리고
우울하거나 분노가 잘 생기고 이런 경우에도 꼭 만성 피로를 좀 의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을 회복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생활 이렇게 습관. 예, 몸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군요. 네, 무너진 내 몸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